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강수량도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발생하는 재난 중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들 하죠. 또 비가 오는 날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비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 K외대 반기성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참 비가 많이 왔고 피해 소식들이 전 세계에서 들려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세계기상기구는 이제 작년 9월이었죠. 세계 기후재난에 관한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가장 많은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이 태풍 등 폭풍으로 약 5,2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가 홍수로 1,15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2010년에서 2019년 하루 평균 손실액은 매일마다 약 3억 8,300만 달러였는데 이게 1970년에서 1979년에는 4,900만 달러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무려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작년 말에 크리스천 에이드가 발표했던 2021년에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면 독일과 서유럽에 내린 극심한 폭우로 최소 240명이 사망을 하고 경제적 손실은 약 5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중국 허난성의 집중호우와 홍수로 302명이 사망을 했고 100만 명 이상이 이주를 해야 했는데 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2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대홍수가 있었죠. 지난해 11월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일부에서는 좁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는 대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최소한 4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경제적 피해는 9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호주 동부 해안지대에서 발생했던 홍수로 약 1만 8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경제적 피해액은 약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전 세계 기후 재난 중에 경제적 피해가 컸던 10대 사건 중에서 4개가 대홍수로 인한 피해일 만큼 비의 피해는 아주 매우 크다는 얘기죠.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4개가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태풍으로가 분류가 되지만 실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급격하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비로 인한 재난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은 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당연히 보이는데 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비 오는 날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맥시밀리안 코츠 등 연구팀은 강수량 변화가 경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올해 1월 12일 네이처에 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후변화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최근 40년간 77개국의 일일 강수량 데이터와 지역 경제 생산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우 일수와 강우량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연구팀은 가용 담수량의 변화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유추할 수가 있고 또 작년 7월에 서유럽 대홍수로 인한 피해도 70조 원 정도라고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재난 피해는 어렵지 않게 분석이 가능한데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강수 일수나 강우량 등 강우 패턴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팀이 이런 작업을 시도한 겁니다. 연구팀은 77개국 총 1,544개 지역으로 나눠서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각 지역별로 비가 오는 날이 매년 얼마나 늘어났는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또 40년간 일일 강우량 중 비가 많이 온 날 기준 그러니까 상위 0.1%를 극한 일일 강우량으로 정한 다음에 비 오는 날의 증가 추이와 극한 일일 강우량 데이터를 각 지역별 지역 총생산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분석하는 이런 모델링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 분석을 해보니까 비 오는 날의 수가 증가하고 또 일일 강수량이 늘어나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들은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오한 상관관계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에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상식을 뒤집는 예.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자연재난의 경제적 피해가 가난한 저개발 국가에서 더 클 것으로 알고 있죠. 이들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저개발 국가에 비해 경제적 타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선진국일수록 재난 피해를 복구할 돈이 있고 또 대응할 충분한 시스템을 갖춰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피해가 커지더라는 겁니다. 또 비 오는 날이 늘어날 경우 산업별로도 경제적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상식으로 비가 많이 오면 농업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오히려 서비스업 또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업 같은 경우 오랜 기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오면서 진화한 관계기술의 발전 덕분에 피해가 적다고 보았고요. 연구팀의 벤치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강우 패턴 변화에 따른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좀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에 대한 연구였다. 미래 강우 일수나 강우량 등 강우 패턴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기후 요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알게 되면 대응하기가 더욱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비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